개헌을 하려면 핀포인트로 헌법 전문만 고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을 고치든지 하려면 일단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개헌은 국회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20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개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은 뭐냐? 6월 3일 날 개헌은 안 된다. 6월 3일은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개헌 얘기는 하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 집어넣는 거 그건 오케이. 국민의힘도 거기는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3일 선거 끝나고 해. 끝나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야 국민투표 하려면 그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인데 그거 지방선거 할 때 같이 하면 그 비용 절약할 수 있잖아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 이 국민의힘 쪽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제가 이른바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 정식 명칭이 어디에 있던데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정치검찰? 조작기소를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도 아니야. 그냥 조작 기소에 관한 국정조사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자고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한병도하고 송원석하고 우원식하고 세 사람. 그런데 거기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말들이 복잡합니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국정조사 때 무엇을 조사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자. 이제 그러려면은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 위원회 나오라 뚝딱 하면 위원회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가 안 돼서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가 돌아왔는데 아니 난데없이 그 국회의장이 공문을 보내서 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마치 합의가 끝난 것처럼.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민주당 가령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아니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당 1명, 개혁신당 1명,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합의도 안 됐는데 특위위원 명단 내놔라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그래서 국민의힘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협상판을 뒤엎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돌입한 것이다. 헌정사상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우원식 의장은 헌정사에 또다시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민주당이 앞에서는 협상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회의장과 협잡하는 사기극을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 제가 검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7가지 사건 그 조작 기소를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 7가지 사건 중에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에요. 대장동, 유래신도시, 대북송금 사건. 이게 다 조작 기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 기소 이게 답정너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조작 기소라고.
그 국정조사를 2달 동안 했다고 쳐봅시다. 아니 6달 동안 했다고 쳐보죠. 뭐 그냥 1년 내내 국정조사 했다고 쳐봅시다.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조작했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소가 조작됐으면 그 기소를 취소해야 되겠죠. 이게 공소 취소입니다. 누구에 대한 공소 취소?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그런데 민주당 쪽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꼭 대통령과 관련돼서 하는 것만은 아니야. 무슨 언론인 관련돼 있는 것도 있어. 뭐 다른 것도 뭐 있잖아.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고 혀 내보내 보세요. 아 한번 해봐. 아 속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것은 입법권의 오남용이다. 만약 국정조사를 한다면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재명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안 수사권 거래 이 의혹을 거기에 포함시키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재명 교섭에 나와라. 이런 겁니다. 지금 집권당하고 집권 세력들은 이것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삼성전자, SK, 현대차 여기만 오너 나와라 이럴 줄 알았죠? 아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를 경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 학생들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국가는 경영하는 것이다. 기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기업이라고 봤다면 그때 최고 책임자 오너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물론 국민이 오너이긴 합니다만 그건 추상적인 개념인 거고 사실상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각 부처별로는 장관들은 뭡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유임받은 하청기업인 거죠. 장관들도. 하청기업의 바지사장인 거죠. 장관들은. 이제 그래서 이 노조 민노총 한노총이 일방통행을 거부한다.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실시하라. 노사교섭이 아니라 노정교섭. 노동자와 정부. 정부의 최고 위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노정교섭을 이제 실시하라. 나와라.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이재명 나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노조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정책과 예산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좌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원청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정부가 경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국회가 정한 법과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할 뿐이야. 우리도 바지 사장이야. 국회가 원청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국회에 가서 그럼 국회 가면 누구 나오라고 해야 돼요? 우원식 나와라. 국회의장 나와라 이래야 되나? 아니면 집권여당 정청래 나와라 이래야 되나? 누구 나오라고 해야 돼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 원청기업 오너 나와라고 할 때 어디 가서 누구 나와라고 해야 됩니까? 어찌됐든 그게 우원식 나와라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정청래 나와라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유탁기업이라든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의 자회사라든지 전부 다 서울시장 나와라. 경기도지사 나와라. 중앙부처 공공노조에서는 이제 대통령 나와라. 장관 따위하고는 우리 이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탓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노란 봉투법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자, 공공노조는 제외한다 이렇게 추가 입법할지 모르겠습니다.